네, 시다인TV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8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대안은 무엇일까요? 정재혁 광주혁신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광주혁신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정재혁입니다. 먼저 광주혁신경제연구소는 우리 빛골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 글로벌 혁신경제 모델 주체들과 교류를 하고 우리 광주만의 혁신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혁신경제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지난해 10월에 먼저 혁신경제 포럼이 설립됐고요. 네. 그 설립된 포럼 산하에 연구소가 만들어졌고 그 소장으로 제가 영입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만의 혁신 경제 시스템을 도입해보자. 예,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동안에 그럼 어떤 활동들이 좀 있었습니까? 연구소 설립하고 나서 지역의 인재 개발,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 개발, 지역 사회에 연계한 사업들 좀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해 11월에 저희 호남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하고 네이버 계열사죠. 작가 컴퍼니하고 웹소설 웹툰 작가 협약 과정 체결을 좀 했고요. 네. 지금 남부대학교하고도 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고요. 또 올해 6월에는 혁신경제를 주제로 또 지난달이었죠. 9월에는 혁신교육을 주제로 두 차례에 걸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지금 시민들하고 다양한 소통 논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도 지금 단체들하고 정말 우리 지역에 특화된 어떤 혁신경제와 관련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가 계속 계획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계 경제는 정말 다양하게 상상력을 혁신으로 바꿔내서 일고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혁신경제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 리셋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단순하게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경제 구조에서 네.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세계 질서를 한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런 소프트한 힘, 상상력이 혁신경제의 가장 중요한 힘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광주도 우리 광주 지역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통해서 광주 경제 구조를 혁신경제로 견인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광주도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합니다. 상상력을 발휘를 하자. 상상력을 어떤 분야에 발휘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지금 세계 경제 구조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세계 10대 기업이라고 하는 걸 보면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그런 기업 빼놓고 나머지 10개의 기업을 보면 전부 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전부 다 상상력 그걸 가지고 혁신을 통한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아마존 다 10대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했던 그런 하드웨어적인 생각들을 이제 벗어나는 기업으로 다 도약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 10대 기업을 보면 네. 카카오하고 네이버 빼놓고는 네. 우리는 아직도 제품을 가지고 원료를 생산하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만큼 괴리가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가 지금은 지배하는 기업 구조로 많이 발전돼 있고 혁신 경제, 상상력을 가지고 재화를 만들어내고 경제 구조가 바뀌어 가지고 있는 혁신 경제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도 한 단계 비약되고 발전돼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광주도 우리 광주 경제를 혁신 경제로 바꿔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혁신경제연구소를 광주에 설립을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이제 여러 분야에 대해서 혁신이라는 이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혁신 교육 관련해서도 좀 토크 콘서트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혁신 교육은 어떤 분야를 또 짚어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난 9월에 혁신 교육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고 다양한 거를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지난 9월에 토크 콘서트를 광산구에서 하신 거고. 네네네. 예. 학교가 부족한 교육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얘기를 던지면서 변화를 좀 특히 모색해보자. 이제 저희 광산구 같은 경우 네. 학생들을 보면 네. 우리 지역에 있지만 학교가 부족해서 다른 지역으로 등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다른 구에 비해서 학업 성취도 또한 낮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양쪽 모두 부족한 지금 실정이거든요. 단순하게 보면 학교가 부족한 것은 학교를 신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네. 이것 또한 상당한 시일이 걸리죠.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광산고등학교가 신설이 결정되면서 학교 부족 문제는 일정 부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 또한 이제 교육의 질이 확연히 나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역의 교육 수준이 꼭 명문대를 가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네. 잘 받은 교육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일명 기회라고 하죠. 그리고 힘을 줍니다. 다양한 기회와 지속적인 힘을 지른 교육.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교육에 열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이 표 콘서트를 통해서 네. 우리 광주 특히 이제 광산구의 교육 이 삶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번에 교육 콘서트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죠. 네. 교육이 이제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 교육의 질, 교육을 나아지고 있고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교육을 지방, 특히 우리 광주, 광산구로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게 생각해 냈던 게 일명 이름을 붙이자고 하면 국가교육연구단지라는 걸 한번 조성을 해서 국가 교육의 질을 한번 높여보면 어떨까라는 논의들을 그때 좀 같이 해왔었습니다. 네. 국가교육연구단지. 네네네. 예, 조성해서 그걸 통해서 잘 받은 교육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것이다 하는데 항상 그 고민 속에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대학교 수학능력 시험이라든가 입시에서 어느 정도 어디까지 들어가 있느냐 대학교를 네네. 학교 이름에 몇 명의 숫자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이 잘 받은 교육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네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교육이라는 그 자체를 우리 아이들에게 잘 받았다고 이렇게 만족스러워할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단은 국가교육연구단지라는 걸 만들어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성인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전반적으로 교육의 수준을 좀 끌어올려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데. 네, 단순하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도 교육을 계속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연구단지라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던 거는 우리 아이들 교육으로만 한정 짓지 말고 성인들의 교육까지도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가연구교육단지를 한번 조성을 좀 해보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연구기관, 연구시설, 연구교육 관련한 기관 단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연구 단지를 조성을 좀 해가지고 의무 교육부터 평생 교육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단지를 좀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연구 관계자들의 질이 높아지면 교육 관계자들의 질이 높아지면 교육 환경의 질도 높아지고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자연스럽게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네. 이건 곧바로 교육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네. 지역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토크콘서트에 나왔었습니다. 하긴 요즘에 평생 교육입니다. 네네, 요즘에 맞습니다. 이제 뭐 50대 뭐 60대면은 제2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또 받아야 될까 이제 고민할 때가 네네네. 왔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뭘 또 배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요약해 보자면은 이제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혁신 경제와 혁신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면 혁신 경제는 지역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네네. 제조업 기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젊은 친구들이라든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인 활동들을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혁신 교육은 국가교육연구단지를 통해서 네네. 어렸을 때부터 평생 가는 교육 네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까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청와대 행정관 선임 행정관 네네. 하면서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이란 걸 역임을 하셨어요. 네네.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은 어떤 네네. 거였습니까?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이라는 직책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최초로 좀 만들어졌는데 네. 이번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이제 아예 없어져 버려서 청취자분들이 다소 이제 많이 생소하실 건데요. 네. 저희 문재인 정부 제가 이제 청와대 5년간 있었으니까요. 17년에 들어가서 22년까지 문재인 정부 2020년 초에 청와대 이제 일부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면서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이게 곧 이제 OECD 저희 이제 경제협력개발기구죠. 38개국 중에서 가장 지금 불명예스럽게도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 산재 사망자, 자살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1위이기 때문에 네. 이걸 좀 절반으로 줄여보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청와대 내에 국민생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국민생활안전담당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020년 1월 6일자로
담당관에 임명이 됐고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2020년 1월 하면 임명이 되자마자 세계적인 재난이 바로 일어났죠. 코로나19가 이제 1월 말에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되자마자 국민생활안전 담당관 업무보다는 코로나19 초기 정무 대응에 이제 정신없는 나날 한 6개월 동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받자마자 마스크 수급 대란, 그다음에 우한에 있는 저희 이제 교포들 그 모셔와서 아산 진천 그런 치료 시설에 격리시키거나 기억납니다. 예. 예, 대구에 있는 이제 대구가 아주 그 코로나에 아주 심각해서 대통령 모시고 현장에 방문하는 등 그런 정부적 대응안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6개월 동안 하느라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 참 그러니까 이 국민생활안전 담당관이라는 게 당시에 있었을 때는 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은 잘 이렇게 방어가 됐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여기저기서 대형 사고가 너무 많이 터지니까 맞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시에는 당연히 청와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실이죠. 그 국민 생활 안전은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 청와대인 것 당연했고 그걸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걸로 비춰졌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안타까운 부분이 많지만 아쉬운 점 중에 가장 큰 게 이게 국가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실이 이 부분을 너무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조만간 있으면 1주년이 돌아오는데요. 네. 10월 29일이죠. 저희 이태원 참사 1주년이 이제 159명의 안타까운 목숨이 잃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여름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들, 인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목숨을 잃고 있고 네. 지난 여름 세계 잼버리 대회 안전 문제 우리 K 안전 정말 좋았었는데 네. K 방역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되고 있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는 더할 나위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고 정말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없지만 정책은 있을 수 없는데 국민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저희가 느껴본 바로는 우리 마음속에 각자 도생이란 네 글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예,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얼마 전에 서울 강서구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17%포인트 차로 이제 국민의힘을 이제 이겼는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는지 또 향후 전망이라든가 이게 이제 민주당 내 분위기일 수도 있지만 지역 내에서에도 어느 정도는 척도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는 김태우라고 하는 전직 강서구 구청장이 지난 5월에 제가 확정됐고 직을 잃어버려서 하게 됐던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8월 지난 8월에 3개월 만에 사면을 받고 1시간 만에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출마 선언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와도 시원찮을 마당에 바로 국민의당은 복당을 받아주고 심지어 공천까지 줍니다. 이런 이제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 이제 국민들이 바로 냉정한 심판을 하신 선거고 거기에 따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냉정한 심판을 주신 거고요. 이후에 지금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보더라도 여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은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요. 이대로 된다라고 보면 내년 총선도 국민들은 준엄한 평가와 심판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서의 민주당도 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흔쾌히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무당층도 많이 늘어났고. 맞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반면 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강서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들 지역의 민주당 180석이나 준 민주당이 제대로 뭘 했느냐라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가장 많으시지만 그 다음으로 나서는 비판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비판이시죠. 민주당에 대한 비판. 그렇게 많은 의석을 주고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라는 비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지역의 유권자, 특히 광주 지역 유권자들은 정치의식이 너무 높습니다. 수준도 높으시고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지금 현역 의원들이 하고 있는 머리로 정치를 하고 있는 것들 제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을 때의 느낌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준이 높은 정치 수준이 높기 때문에 네. 정치인들이 장깨를 부리고 진정성으로 정치하지 않으면 그걸 너무 잘 파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정 활동을 하지 않으면 냉정한 평가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의지가 아직 많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네. 진정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거를 느끼고 있고요.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정말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게 지난번 지방선거 할 때 광주 유권자 투표율 38%를 전국에서 꼴찌 역대 네.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한번 경고를 주신 거라고 보고요. 정말 변화하고 이번에만큼은 세대 교체, 완전한 권력 교체, 정치 교체를 완벽하게 총선에서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정치 신인으로서 지금 도전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털을 닦아놓으셨던 분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존에 가졌던 정치가 아니로 새롭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동안 싸워왔던 서울에 올라가 20년 세월 동안 싸워왔던 국회 보좌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공공감사까지 거쳤던 그런 실력, 능력 평가받았던 것들 그리고 다시 고향 광주로 돌아와서 제가 시작하고 다 하는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11월 12일 오후 2시 남부대 협동관에서 제가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네. 거기에 그 책에도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광산에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광산은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함께 자주 놀던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게 공단이 많은 지역이고 가장 또 이 광산 이 을쪽은 유권자가 젊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혁신경제라는 걸 통해서 광산구의 변화, 제 정치의 철학과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이러한 것들을 평가받고 도전해보기 싶은 이야기를 담아내고 네. 평가받고 싶습니다. 혁신 경제와 혁신 교육을 네네. 통해서 바꿔보겠다 지역을. 또 정치가 또 정치 신인이 또 들어와서 또 새롭게 또 환기를 또 시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선상에 있으니까. 끝으로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네, 말 그대로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항상 제 이름대로 살자고 다짐합니다. 정치 제대로 혁신하는 정지역 살겠습니다. 자기 정치만 앞세워 편가르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말고요. 광산구와 광산구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는 정치, 주민들한테 더해지고 화합하는 정치 통해서 광산구를 마법과 같이 변화시켜 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가슴으로 일해왔고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행동하고 소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리를 지키며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국회를 비롯해서 특히 청와대에서 5년간 검증된 실력과 이를 통해 맺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반드시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젊은 정치인 저 정재혁이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이 될 것이고요. 광산구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혁신 경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20년 정치 경력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내려왔습니다. 저 정재혁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 정치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결이 다른 젊은 정치인의 모습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쟁자가 있으면 네. 그 판은 더 좋아집니다. 네. 예, 경쟁자들이 능력 있는 경쟁자들이 더 많이 나와서 우리 지역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지금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재혁 광주 혁신경제연구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